자, 이번 시간엔 보쌈김치, 전에 그 보쌈김치와 이어서 보쌈김치에 잘 어울리는 돼지고기 수육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쌈이겠죠. 보쌈을 만들어 볼게요. 근데 보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어렵고 뭐 막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. 그런데 보쌈을 어떻게 삶아야지 잘 삶을 수 있을까? 또 내지는 돼지고기를 삶을 때 그런 잡내를 잡는 방법,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서 이제 보쌈을 삶는 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, 세팅은 또 어떻게 해야지 더 플레이팅이 이쁘게 될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쌈은 여러분들 간단해요. 삼겹살을 써도 좋지만 삼겹살보다는 만약에 좀 더 싸게 하고 싶거나 맛도 뭐 삼겹살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전지, 앞다리살을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고, 가격 면에서도 전지가 훨씬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전지를 쓰셔도 충분히 맛있는 보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식당이나 이런 데서 파는 보쌈은 삼겹살을 위주로 하는 이제 보쌈이 많고, 가정에서 하실 때는 그냥 전지 덩어리를 사셔다가 전지로 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고요. 전지가 삼겹살보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맛은 덜한데 씹는 맛이나 이런 조직감은 더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전지나 뭐 삼겹살을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, 처음에 보쌈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. 보쌈은 일단 여러분들 고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를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쳐서, 현장에서는 그냥 튀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주는 걸 튀긴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고기의 비린내나 불순물, 핏물 같은 거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, 다시 이제 물을 받아서 그 물에다가 이제 향신 채소들과 된장을 풀어서 고기의 비린 맛, 비린 냄새, 또 고기의 잡내 등을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을 끓여야겠죠. 물을 뜨겁게 일단은 먼저 끓여서 그 고기를 한번 삶아서 내줄 겁니다. 물을 끓여서 그냥 한번 고기를 데쳐줄 거니까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. 됐어, 가져와. 괜찮아요. 물을 얹혀서 끓이는 동안 일단 향신 채소들 먼저 좀 집어넣을 채소들, 생강도 좋고, 뭐 통마늘이 있다면 통마늘도 넣어주면 좋습니다. 생강과 파, 그리고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. 양파도 3분의 1. 우리는 오늘 그 통마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간마늘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. 간마늘은 한 티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된장 한 테이블, 가득 퍼서 한 테이블 하지 마시고, 그러면은 음식 그 보쌈 자체에 간이 너무 배기 때문에 깎아서 한 테이블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된장 한 테이블과 월계수잎은 한 4개 정도, 4개 정도 넣으시고, 그 다음에 통후추는 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, 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모래 같이 끓일 수 있는 향채소를 준비해 주시고, 통마늘이 있을 경우에는 통마늘 한 5쪽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, 준영이가 통마늘을 구해왔어요. 그래서 간마늘 빼고 통마늘 한 5쪽 정도를
그래서 이제 물이 끓으려고 하죠. 물이 끓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물이 끓기 전에 너무 그 막 끓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퐁당 이러면은 더 안 좋아. 그 불순물이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더 고기에 달라붙어. 그러니까 센 불에 팍팍팍팍 끓었을 때 그때 넣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준비한 채소는 한쪽에다가 잘 놔주시고 자, 물이 끓기 시작하죠. 여러분들 고기 익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? 젓가락으로 찔러볼 수도 있고 잘라볼 수도 있고 근데 자르면은 아무래도 모양이 줄게 되니까 자르는 방법은 크게 막 저기 하진 않아요.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돼. 그 처음에 고기가 익으면 딱딱하게 그냥 살 부분이 익어지잖아요. 충분히 익히게 되면 이게 점점 부드러워져요.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많이 부드러워져. 근데 너무 푹신하게 이거든. 여러분들 이거 배웠지 이거? 예. 뭔지 알지? 고기 굽는 그거 미디움 웰던이 뭐 이런 거. 예. 한 그 가운데 욕한 거 아니야. 가운데 손가락 잡는 크기만큼만 그러니까 한 미디움 웰 그 느낌이지. 그러니까 너무 폭신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 정도 느낌만 받으면 꺼내면 돼요. 그 시간이 고기마다 틀려. 기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한 40분, 기름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50분, 40분에서 50분 사이겠지. 대신 전지를 할 때는 더 많이 끓여야 돼. 더 오래. 전지는 왜냐면 기름이 중간중간에 없기 때문에 전지는 더 오래 끓여야 됩니다. 그래서 끓는 물에 고기를 고기 수양. 끓는 물에 그냥 고기를 넣어서 익히도록 이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 돼요. 그러니까 속까지 다 익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핏물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20분에서 30분 2분에서 3분 20분에서 30분이면 큰일 나지. 2분에서 3분 잘 끓여줍니다. 여러분들 그 보쌈이나 이런 것들 삶을 때 고기 뭐 그때 등갈비 찜할 때도 그렇고 너무 넓은 데다가 고기 양에 비해 너무 넓은 데다가 삶으면 더 안 삶겨. 그러니까 약간 폭 이런 냄비 자루 냄비나 이렇게 폭 높이가 높은 이런 냄비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. 삶을 때 그래야지 물이 증발하는 양도 좀 적고 오래 끓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넓은 거를 쓰는 것보다 빨리 익을 수 있고. 그래서 2, 3분 정도를 삶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? 이제 1분 30초 되네요. 얼마나 됐을까? (4분) 되면 얘기해줘. 네. 지훈아. 네. 자, 이렇게 3분 동안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.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3분 동안 그냥 뜨거운 물에 팔팔. 금방 끓이고 시간. 나는 내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 제일 길더라고 세상에서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2분이면 먹지. 자, 이렇게 3분 정도를 잘 끓여주시고 이 국물은 그냥 버립니다. 안 쓰고 국물은 버리고 새로 물을 또 받아가지고 요 아까 준비한 향신 채소를 넣고 다시 이제 끓여줍니다. 그때 그냥 찬물부터 끓여도 돼요. 고기를 찬물부터 넣어서
그냥 천천히 끓여줘도 돼. 굳이 뜨거운 물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. 한번 됐을까요? 아시죠? 아직이야. 눈앞에서 3분 기다리고 그래서 진짜 이 3분이 진짜 뭘 하는 시간이면 엄청 짧은데 기다리고 있으려면 정말 긴 시간이 3분 같아. 딱 3분 됐어요. 딱 3분 됐으니까. 자, 이제 건져서 이 물은 버려주고 물 5분의 4 받아줘. 네. 자, 이렇게 보면 겉에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됐죠. 예, 삶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붙어있는 불순물도 제거가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둬도 상관은 없지만 집게 같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불순물 제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아까 준비한 야채들 그냥 넣어주고 된장도 잘 풀어줄게요. 잘 풀어주고 그냥 찬물부터 준비한 양신채소가 다 들어갔으면 찬물부터 그냥 끓여주세요. 그러면은 된장이 그냥 넣었지만 끓으면서 풀어질 거야. 풀어지면서 그 고기에 된장 향이 입히면서 고기 잡내나 비린내도 사라질 거고, 그리고 맛도 더 감칠맛도 나게 할 거예요. 자, 그렇게 이렇게 끓이는 동안 질문. 이 재료 외에 더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? 잡내를 잡아줄 수 있는 녹차 티백. 녹차 티백, 커피. 커피. 네, 커피도 맞아. 청양고추? 청양고추? 청양고추는 새로운 대답인데? 부대에서 한 거. 청양고추? 그래? 청양고추는 안 써봤어. 그 쌀뜨물을 받아도 좋아요. 쌀뜨물을 받아서 이 물 대신 쌀뜨물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고 해도 좋고, 그 다음에 소주는 여기 미림만 넣는데 미림. 여러분들 미림은 어떤 맛이 있어? 알코올하고. 이게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달아. 단맛이 나니까 많이 넣으면 이 고기 자체도 엄청 달아져. 그러니까 미림으로 만약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비린내를 잡겠다 싶으면 넣고 오래 있으면 안 돼. 정종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. 정종이나 뭐 소주는 상관이 없는데 미림은 달기 때문에 그 해산물의 그 맛을 다 버려. 그러니까 발라주고 잘 섞어주고 한번 잘 닦아줘야 돼. 그러니까 미림은 많이 넣지 말고 한 3테이블. 미림 말고 와인이나 보드카. 되지. 뭐 소주도 되는데 뭐 와인 대신 와인은 그 스위트한 와인은 안 돼. 드라이한 걸로. 드라이한 걸로. 스위트한 거는 안 좋아. 써도. 드라이한 와인을 써도 되긴 됩니다. 그런 거 있잖아. 와인으로 졸여도 되긴 돼. 근데 그 와인 자체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쌈을 수육을 할 때는 좀 와인을 많이 넣진 않지. 자, 이렇게 해서 끓여주고, 아까 내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금방 까먹었어. 뭐 하려고 했지? 응? 커피야. 커피. 근데 커피를 또 많이 안 넣는 게, 커피를 넣으면 까매져, 고기가. 너무 까매져. 그래서 커피도 뭐 집에서 먹는 건 상관없지. 집에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까매지기 때문에 커피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끓이는 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살짝 준비해둔 요거는 계속 끓이면서 이따가 테스팅을 할게요. 똑같은 재료가 들어간 고기. 너무 오래 끓이면 좋지 않으니까. 자, 이게 한 40분 정도 한 거지. 40분 정도 끓인 고기를 한번 꺼내서
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내서 담기 전에 접시를 좀 괜찮은 게 없을까? 그거 양아치 그거 그렇지. 그거 오씨 미안해 괜찮아? 미안해.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. 잘못된 예시를 보여. 잘못된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.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보여줘. 자 이렇게 한 40분 50분 동안 삶아진 고기를 꺼내시고,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보쌈김치도 살짝 준비를 해줄게요. 자 이게 지금 뜨겁기 때문에 너무 아니야 찍지마. 그거 찍지마. 뜨겁기 때문에 조금 식으면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겠죠. 그냥 자를게요. 잘 익었어요 아주. 너무 뜨겁습니다. 좀 옆에 건너겠다. 땡큐. 손에서 치익 소리 나는 것 같아. 뜨거. 자, 이렇게 잘라서. 자, 담는 건 뭐 이렇게 일자로 담아도 되고, 아니면 가운데다 담아서 뭐 동그랗게 담아서 해도 되고, 저는 그냥 한번. 아 뜨거워. 여러분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에 그런 시각 차이가 되게 커. 플레이팅은 뭐 음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맛이 먼저 중요해. 맛이 먼저 중요하지만 플레이팅도 가능한 한 잘하는 게 좋습니다. 잘라진 고기와 함께 인간의 전식이 이거 누가 한 거니? 전 시간에 만드는 보쌈김치, 담아주고 참기름. 고기 위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는 게 좋아요. 향도 향이지만 이 기름이 코팅되면서 식는 거를 조금 방지해줘. 깨 좀 줄래? 준호가? 네? 깨. 참기름을 고기 위에다 살짝 뿌려주고,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삶은 수육과 그리고 전 시간에 만든 보쌈김치를 함께 담아보았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보쌈 수육까지 같이 보쌈김치한테 들어먹을 보쌈 수육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. 보쌈을 삶을 때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, 어떤 향신료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은 이 보쌈을
할 때 여러분들 하시면서 레시피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레시피와 함께 어떤 향신 채소, 어떤 채소를 넣으면 더 그 고기 냄새를 쉽게 잡을 수 있는지도 그런 팁도 한두 개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상 보쌈 수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